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마음가짐과 노력에 대한 착각들을 걷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균형은 잡았고 노력은 전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잡았고 노력은 전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과 관계에 대한 4가지 위험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 그 치명적인 신호들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모든 답은 책 속에 있다? 서점에 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부자 되는 법, 행복해지는 법, 인간관계의 모든 것. 우리는 그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제 나도 답을 알았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답은 책 속에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은 인류 지혜의 보고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책은 지도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심리학자 에드거 데일이 제시한 경험의 원뿔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읽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학습은 2주 뒤 기억에 남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토론하고 직접 발표하고 실제로 행하는 능동적인 경험은 기억률이 70에서 90%에 달합니다. 즉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책에서 얻은 단 하나의 지식이라도 직접 내 삶에 적용하고 부딪혀보는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배움이라는 겁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독서가인 동시에 지독한 실천가들입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삶이라는 실험실에 가져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로 만들죠. 수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100권 읽은 사람과 지금 당장 물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수영을 배우게 될까요? 답은 명확하죠.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에게 아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허영심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아는 것과 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지혜가 되거든요. 지금 당신의 책장에는 몇 권의 자기계발서가 꽂혀 있나요? 그 책들 속 수많은 밑줄과 다짐들 중에서 오늘 당신의 삶을 단 1mm라도 바꾼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책장을 덮고 세상이라는 진짜 책을 읽으러 나가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직접 써내려가는 그 한 줄의 경험이 그 어떤 책의 100마디 조언보다 더 위대합니다. 2. 위인들의 성공 방식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리는 위인전이나 성공한 기업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해야지. 나도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야지. 그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복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존자 편향이라는 아주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을 중퇴하고 성공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야기는 잘 알지만 똑같이 대학을 중퇴하고 사라져간 수만 명의 다른 창업가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죠. 성공 사례는 우리 눈에 잘 띄지만 실패 사례는 조용히 잊힙니다. 또한 모든 성공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상황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재능,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를 신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슛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지켰던 근본적인 원칙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검은 터틀넥을 따라 입는 대신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한다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배워야 할 겁니다.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따라 사는 대신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의 투자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지도를 들고 낯선 길을 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그려진 시대와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시대는 다를 겁니다. 지도의 등고선을 참고하여 원칙을 배우되 당신의 두 발로 직접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모방은 가장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의 그림자 속을 헤매는 길일 뿐입니다.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탐험가가 되십시오. 3.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종종 하룻밤 사이에 성공 신화를 접하죠. 무명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로 스타가 되고 작은 스타트업이 앱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방법과 관계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끈질긴 착각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그들이 정상에 서 있는 화려한 결과만 볼 뿐,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걸었던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그에 져서 티핑 포인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길고 긴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방식이 바로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나무는 땅에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4에서 5년 동안은 땅 위로 아주 작은 싹 하나만 보일 뿐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단단하고 광범위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6주의 경이로운 성장이지만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5년간의 뿌리 내림이죠. 우리의 성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90%의 실패, 노력, 인내,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몇 달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라며 금방 돌아서 버리죠.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결과물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위한 뿌리 내림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묵묵히 당신의 뿌리를 키워나가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뿌리가 충분히 단단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성장은 세상이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4.
혼자 힘으로 성공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수성가라는 말을 위대한 칭찬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공한 고독한 영웅의 이미지. 정말 멋있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해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직 혼자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관계의 착각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그의 역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마스터마인드 그룹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2명 이상의 사람이 조화로운 정신으로 함께 협력할 때 거기에서는 각 개인의 지성을 합친 것 이상의 제3의 위대한 지성, 즉 마스터마인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결코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죠. 그들은 협력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일하죠. 스티브 잡스가 혼자 아이폰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천재 엔지니어와 수많은 디자이너, 마케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현명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은 내 아이디어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라 해도 혼자서는 결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죠. 첼로, 트럼펫, 팀파니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소리를 내주는 다른 연주자들과의 조화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대부분 혼자 해야 될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현재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내 주위에 있었던 환경들은 나와 반대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초반의 시작은 혼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협력자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모든 악기를 혼자서 연주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지지해주고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 멘토,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고독한 영웅이 되려는 환상을 버리시고 대신 당신의 꿈이라는 위대한 교향곡을 함께 연주할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현명한 지휘자가 되셔야 됩니다. 함께 갈 때 더 멀리 그리고 더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마지막 착각들, 즉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계발서의 함정 속으로 떠났던 우리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마음을 갖추고 전략적인 노력을 배웠으며 지혜로운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자기계발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정답은 없다는 것과 책과 다른 사람의 성공은 위대한 참고서는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인생이라는 문제의 정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으러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책의 첫 페이지를 바로 오늘 당신의 손으로 직접 펼쳐 보이십시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